마지막으로 제가 두 번째 채널 이관용의 열린 서재를 오픈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경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이관용의 열린 서재를 만들었는데요.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이관용의 열린 서재에서 여러분과 같이 용기를 얻고 힘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입니다. 구독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건설 뉴스를 여러분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5년 들어서 최악 중에 최악인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2025년도 들어서 그동안의 모든 지표를 갈아치우는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최악 중에 최악, 27년 만에 건설업에 최대 위기를 직면했다. 이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최근 소식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7년 전에 98년도니까요. IMF가 일어난 시기가 바로 27년 전인데요. 그만큼 현재 경기가 IMF 이후로 최대로 안 좋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IMF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통계적으로 좀 지표를 좀 살펴보면서 현재 건설 경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뉴스를 보니까요. 이 메인 타이틀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타이틀만 나와 있는데요. 진짜 위기다. 1분기 건설업 폐업이 14년 만에 최대로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뉴스의 타이틀을 보니까 이미 높은 공사비가 또 올랐다. 그리고 건설업계에 재무 안전성에 경고가 들어왔다. 이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공사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지방건설사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2025년도는 건설업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지방건설사부터 무너질 것이다. 지방부터 서서히 수도권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MF 때만큼 심각하다. 깊은 수렁에 빠진 건설업. 그래서 27년 만에 건설업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분기 국내 건설업 생산이 20% 넘게 줄었습니다. 20% 넘게 줄었다. 그동안 2022년부터 계속해서 줄었는데요. 정말 2025년도 1분기가 최악의 상황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멘트 출하량의 내용을 보니까요. 80년대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비롯해서 건설 자재 시장도 상당히 안 좋은데요. 시멘트의 이 출하량을 보면은 건설 경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80년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주 언론에서 나와 있는 메인 타이틀인데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 IMF 이후에 가장 큰 감소를 보여준 부분이 바로 국내 건설 기성에게 추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을 하게 되면은 집을 짓든지 건물을 짓게 되는데 건물을 지은 만큼 이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기성액인데 98년 IMF 이후 그러니까 27년 만에 가장 최대로 건설 기성액이 급감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5일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을 보니까요. 1분기 건설 기성 작년 같은 분기 대비 20.7%가 급감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998년 3분기니까요. 이때가 지금 IMF입니다. IMF 이후로 이렇게 떨어진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 넘게 떨어졌는데요. 27조 120억 원의 건설 기성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겹쳤던 1998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와 있고요. 세계 금융위기가 겹친 2008년 4분기보다 감소폭이 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은 그 시기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업계가 가장 심각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만에 건설업이 정말 사상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폐업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분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건설업 폐업이 14년 만에 최대로 폐업했다. 이 뉴스 나와 있습니다. 무려 160건이 폐업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19.4%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2024년 1분기보다 무려 20%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폐업도 있고 등록도 있는데요. 건설업 등록도 131곳으로 2004년 이후 최저로 나와 있다. 이 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폐업도 사상 최대로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등록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에 관련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 일자리 감소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거의 1년 동안 계속해서 건설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일감이 줄면서 일자리 감소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3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 2천 명으로 1년 전, 그러니까 211만 7천 명보다 무려 18만 5천 명이 감소했고요. 이 내용은 8.7%가 감소했습니다. 11개월 연속 감소, 그리고 2013년 통계 개편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건설 시장이 엉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만큼 일자리도 사상 최대로 감소하고 있고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 일자리가 사상 최대로 감소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 폐업이 최대로 나오고 있고 일자리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건설 시장이 너무나 안 좋고 서울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런 아파트 시장만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기업이 아닌 중견건설사를 비롯해서 소형건설사, 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분기 통계 자료가 발표했는데요. 2024년 1분기보다 인허가가 11.5%가 감소했고요. 착공 같은 경우도 25%가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착공 실적이 매우 중요한데요. 착공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설사를 비롯해서 여러 협력업체들이 먹고 사는 부분이 바로 이 착공입니다. 착공 실적을 보니까 무려 25%가 감소했는데요.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더 최악으로 가고 있는 내용을 이 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건설 시장은 아파트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른 OECD 국가에서 이 건설 지표가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아파트가 건설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건설 시장도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장이 바로 한국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주택 건설에 관련된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2025년도 1분기가 작년 대비 이렇게 또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미분양 주택이잖아요. 미분양 주택이 3월 달에 2만 5천 채로 전월 대비 5.9%가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2012년 말 2만 8,700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통계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한 게 악성 미분양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미분양 주택의 10채 중에 무려 80%, 그러니까 8채가 지방에 몰릴 정도로 지방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구조적인 문제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방도시가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더 이상 이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요. 지방건설부터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부도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심각한 부분이 바로 주택 인허가가 감소하고 있고 착공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시장이 아파트 건설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무너지게 되면은 건설 시장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자재 시멘트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국내 출하량이 80년대로 다시 복귀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시멘트 수요 회복 기미가 보여지지 않자 시멘트 업계에서는 생산 공정 중 하나인 소속로까지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이 소속로를 한번 멈추고요, 다시 한번 일으키려면 거의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 소속로를 멈추게 되는데 국내 소속로가 35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8개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로를 보게 되면은 무려 23%가 중단했다. 4개 중에 하나는 중단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멘트 시장이 왜 안 좋냐?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멘트 수요가 급감을 해서 시멘트 생산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달에 산업 전기료를 인상을 했는데요. 무려 9.7%를 인상했습니다. 그동안 한전 같은 경우가 전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산업 전기료를 인상했는데요. 무려 9.7%를 인상을 했는데 시멘트 생산 원가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전기세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압박을 받고 있는데 올 시멘트 출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4천만 톤 이하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2,821만 톤이었는데요. 4천만 톤 이하로 떨어진 해는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건설 경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시멘트 관련된 부분도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의 공사 미수금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능력평가 11위에서 100위 중견건설사 가운데 분기별 공시를 하는 37곳의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공사 미수금과 미청구 공사비가 무려 11조 7,183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미청구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비용은 2023년 말보다 26.1%가 증가를 했고요. 2022년 기준으로 보니까 39.2%가 급증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시공능력평가 20개 그 회사의 중심으로 해서 미수금을 좀 살펴봤는데 여기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11위에서 100위입니다. 11위에서 100위고요. 그리고 37곳의 회사를 좀 살펴봤더니 11조 7,183억 원이다. 그러니까 많은 건설사의 이 통계를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겠죠. 37개 회사를 보니까 2023년 대비 26.1%가 증가를 했고요. 미수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 무려 거의 40% 정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공사를 하고도 비용을 못 받는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받을 돈은 많지만 실제로 돈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회사가 법정 관리로 들어가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를 보게 되면 건설 투자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24년 지출 항목별 성장률을 보니까요. 수출과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이렇게 3개 부분만 잘 살펴봤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도 2024년 1분기에 좀 좋았다가 조금 후반기로 떨어지면서 다시 4분기에서 올라간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건설입니다. 건설. 그래서 2024년 1분기를 넘어가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가 다 마이너스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이 어렵다는 부분을 성장률로 보여주고 있는데 건설이 이 내수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이 후진국형 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한국에서는 건설 시장이 어렵게 되면은 내수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어렵다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설이 살아나야만 내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 투자 부진이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높은 시장금리 등으로 공사 원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민간 시장이 죽다 보니까 정부는 공공건설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사회간접자본 그러니까 SOC 예산이 25조 5천억 원인데요. 이 내용은 전년보다 무려 9천억 원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물량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은 공공건설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만은 2025년도는요. 작년보다 무려 1조 원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올해 건설 시장이 정말 안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이제 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400원대였는데요. 1,400원이 무너지면서 1,300원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소식은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자재 값도 조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사비가 과연 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 내용을 볼 수 있는데 2025년도 상당히 긴장하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년도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다. 건설, 건축, 또 인테리어, 공사 정말 다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요.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번째 채널 이관용의 열린 서재를 오픈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경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이관용의 열린 서재를 만들었는데요.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이관용 열린 서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내용도 제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이관용의 열린 서재에서 여러분과 같이 용기를 얻고 힘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